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제 목소리나 모습이 잘 보이시나요? 네, 현장에서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생활공론 사업 담당자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제주생활공론 사업 3개월간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마지막 자리입니다. 3개월간 제주생활공론 사업 참여자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왔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어떻게 캠페인으로 실행했는지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와 센터 인스타그램 동시에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라이브 방송에 최적화된 방송은 페이스북이라서 혹시나 인스타에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페이스북에서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제주생활공론에서 참여하셨던 사업 참여자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온라인에서는 일반 시민분들과 그리고 캠페인 박스 사전 신청자 35명이 함께 해주고 계실 텐데 35분 다 들어오셨죠? 네,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뭔가 불안하긴 한데요.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캠페인 박스 받으신 분들은 캠페인 박스를 열어보면서 어떤 캠페인물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이 사업 자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이 제주생활공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지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진행될 타임테이블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타임테이블은요, 먼저 제가 오늘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고 저희 센터장님이 나와서 인사와 센터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제주생활공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사업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저희 사업의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주신 젤리장님이시라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취지를 어떻게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을 순서인 캠페인 언택트 언박싱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자 팀별로 대표분들 혹은 참여자분들, 기록자분들, 디자이너분들이 나와서 팀별로 캠페인과 캠페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시부터 3시 반 혹은 3시 4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저희 센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센터장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센터장님이라는 말이 좀 입에 안 붙어요. 저희 안에서는 필로스라는 닉네임을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닉네임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로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필로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뭐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 모이게 된 이제 제주생활공론 가장 작은 캠페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제주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행정적으로 혹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주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됐고,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좀 주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소통협력 공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소통협력 공간 혹은 이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제주생활공론 캠페인하고 취지가 가장 맞는데요. 어떤 취지가 가장 맞냐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질문들이 결국은 이제 공공의 이슈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작은 경험들도 제공하고, 그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 정책적으로 또 반영될 수 있는 작은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제주생활공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사업 형태의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닌 조금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태도나 아니면 방식을 좀 달리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센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 생활공로는 아까 저를 소개시켜 줬던 이제 앨리스뿐만 아니라 이게 이소연 매니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과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도와주셨던 같이 이제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같이 했던 공공 캠페인 전문가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힘을 쏟아 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3개월에 되는 여정 동안 이런 이제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4가지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그 결과물들이 너무 좋고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캠페인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에서 그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뭐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캠페인 그리고 이제 디자인 이런 제작물들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이 내용들이 좀 더 확산되고 사람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지금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주생활공론 이제 가장 작은 캠페인 이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를 하는 게 결국은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오늘 이제 개별 시민분들의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제주생활공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의도로 기획되었는지 제주생활공론 사업 소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동시에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조금 더 화면이 더 깔끔하게 잘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인스타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 혹시나 가능하시면 페이스북으로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제주생활공론 사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생활공론을 기획했던 의도는 크게 3가지였는데요.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공농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생활공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갖고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공론장 주제를 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심 있는 문제점과 이슈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기록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이야기되고 기록되는 것을 넘어서 뭔가의 실행으로까지 이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캠페인이라는 실행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제주생활공론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생활공론의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공론장과 캠페인 기획 실행으로 나눠집니다.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이제 불편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의견도 수렴해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으로 3회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론장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를 플라스틱 문제를 이제 일회용 빨대 문제로 이렇게 좁혀나가는 과정을 공론장에서 경험을 했다면 캠페인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는 이걸 시민들이 조금 더 공감하고 시민들도 같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공론화를 시킬까, 어떻게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장과 캠페인 기획 실행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모두가 내 주변 100걸음을 변화시키는 생활 속 공론을 형성해보면 좋겠다라는 흐름으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다양했었는데요. 제주생활공론으로 들어온 참여자분들을 포함하여 저희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총괄 디렉터, 총괄 디자이너 각각 한 분이 붙어서 저희와 같이 사업을 운영해 나갔었고요. 그리고 기록자 그룹과 디자이너 그룹도 함께 들어갔었는데요. 각 캠페인 실행팀별로 한 명씩 기록자와 디자이너가 배치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저희 사이에서의 중간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해 주셨고요.
디자이너 그룹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만들어낸 메시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주신 디자이너 그룹이셨습니다. 네, 공론장 3회차 과정을 통해서 되게 주제들이 많이 일상화되고 좁혀졌다고 했는데요. 모두를 소개시켜드릴 순 없지만 흐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5가지의 참가자 개개인별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8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공론화 주제로 좁혀지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캠페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후에 팀별 대표자분들이 각각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라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는 모두 제주 N년차 제주도민입니다. 어우렁다우렁 팀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인데요. 이주민과 선주민의 마음의 벽을 좀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나는 26년차 이주민입니다. 나는 5년차 이주민입니다. 이 소개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 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실행했던 팀인데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의 불편함을 잡고 해결하기 위한 자율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찬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무언가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민으로서 혹은 이주민으로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어우렁다우렁 캠페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뭐에 감으로 이래가지고 또 이주민들이 또 여기 또 이렇게 목적과 또 보람을 또 찾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한 번에 또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또 계기가 돼서 좋고 지난 2014년부터 제주 살아보기 열풍이 불면서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수가 급증했습니다. 제주의 다소 배타적인 문화와 충돌하는 문제도 잦았습니다. 제주에 정착하지 못해 돌아가는 이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어우렁다우렁 캠페인은 이주민들과 제주도민 간 일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주민자율 캠페인입니다. 이주민은 선주민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구나. 선주민은 이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속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와 기획에서부터 실제 진행까지 네,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와가지고 창피한 모습이 나오기 전에 얼른 꺼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우렁다우렁 팀 캠페인 소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캠페인 실행팀은요, 텀블러 오래 쓰세요 라는 주제로 활동했던 LA5원 팀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환경보호 해보자 라고 해서 텀블러라던가 이제 머그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뭔가 하나를 오래 써보자 라는 메시지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텀블러 우리 딱 하나만 오래 써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했던 LA5원 팀의 텀블러 오래 쓰세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은요, 물부엉 가게라는 캠페인명으로 활동했던 오멍거멍 팀의 캠페인 내용인데요. 뭔가 반려견들, 이제 반려견주들, 그리고 비반려인들이 모두 화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로 시작을 해서 반려견 막힘 표시를 지우는 것에 집중했던 팀이었습니다. 이 팀도 간단하게 실행 현장 스케치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반려견주와 반려견들 대상으로 실행했던 캠페인이었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팀은 송심원 팀에서 진행했던 한봉두 챌린지와 제주 할망보호구역이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쓰레기 봉투 10리터를 넘지 않는 제주여행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주도의 노인보호구역, 할만보호구역이라고 칭해지는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우리 조금 더 안전운전, 저속운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실행했던 캠페인 팀이었습니다. 네, 제가 짤막하게만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캠페인 박스 언택트 언박싱 시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젤리장이 저희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젤리장이 저희 사업에서 어떤 취지로 저희 사업에 같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취지와 이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젤리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는 박수가 없나요? 반갑습니다. 젤리장입니다. 수개월 동안 제주도민들과 함께 우리 내 주위의 백걸음을 변화시키자라는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거창해 보이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서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올해 제주 시민들이랑 만나면서 정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문가로서 왔는데 여러분한테 더 배우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진들. 공론장도 했고 우리 막 기획서도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간단한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내가 가지고 온 문제 좀 쑥스럽고 부끄러웠는데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기도 하네? 라는 얘기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굴해봤지만 제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재밌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함께했던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까 앨리스가 말해줬던 것처럼 총 26명, 25명의 지원자분들께서 각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셔서 1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8개의 핵심 주제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아주 생생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이 8개 주제 놓고 스티커 막 바꿔서 붙여 설득하고 나랑 같이 팀 되지 않을래 막 이렇게 막 3시간을 떠들면서 결국 4개의 주제로 좁혀졌죠. 좁혀질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주제와 문제의식들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어질수록 더 공감이 되고 더 뭔가 눈에 잡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여러분들이랑 그동안 어땠는지 막 복기가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 2개의 원을 가지고 내 일상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젤리장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도 했으면서 또 문제와 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거, 문제를 정의를 했을 때 캠페인 접근하는 단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미디어가 뭐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적어보는 거, 다 한 번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들어냈지만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고 오늘 만날 때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자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스스로라는 점입니다. 제주생활공론의 키워드 몇 개를 정해왔는데요. 첫 번째,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디 멀리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리고 스스로. 조금 이상하고 그렇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랑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캠페인하면서 아쉬운 점이 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이 행사는 조금 더 다르게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총 35명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아서 여러분께 각 캠페인이 실행되었던 캠페인 도구들을 전국에 택배로 보내드렸고요. 그 택배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라이브를 보면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이 캠페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바퀴 달린 의자잖아요. 총 4개의 부스로 각자의 팀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부스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의자를 돌리셔가지고 그 팀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주생활공론의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진짜 주인공인 각 팀의 소개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1조의 손시멍 팀부터 만나볼 텐데요. 잠깐 기다려보고 잠시 후에 손시멍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손시멍 팀부터 하게 됐는데요. 네. 손시멍 팀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첫 번째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에서 작은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윤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팀명은 손시멍인데요. 손시멍은 손잡고 오다는 제주어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지금 유점승님, 김정년님, 그리고 이혜리님, 홍지수님, 그리고 송민성님,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6명입니다. 네. 자,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캠페인이 되게 재밌었던 캠페인인 것 같아요. 네. 이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캠페인은 그 제주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한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한 이유가 제주도는 지역 특색이 있죠. 섬이라는 지역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특구죠. 매년 도민보다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과 도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우리 발리처럼 제주도도 폐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이 첫 번째라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4개 팀 중에 유일하게 2개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이 2개지만 메시지가 2개지만 전해지는 대상은 특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캠페인이 진행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대여해서 제주도 여행하는 동안 지켜줬으면 하는 캠페인이 2가지 뜻을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일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또 도로 주행을 하시면서 그 도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운전 챌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캠페인 메시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제주도가 사실 관광 도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하루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버려지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관광객과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통사고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메시지가 되게 재밌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개의 캠페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캠페인 위해서 만든 제작물인데요. 앞쪽에 보시면 한봉투 챌린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광하시는 동안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10리터라는 그 규격을 정하면서 조금이나마 줄이자는 뜻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제주 할망 보호운전 챌린지인데요. 원래 제주 할망 보호운전 챌린지라는 뜻은 없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이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왜 많은지, 그리고 어디에 사고가 많은지를 표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되게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쓰레기 문제를 그냥 단순히 쓰레기 문제로 본 게 아니고 교통 문제를 단순한 교통 문제로 본 게 아닌 게 되게 재밌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문제인 거고 그 버리는 문제 중에서도 아무데나 버리는 게 문제인 거고 또 너무 많이 버리는 게 문제니까 10리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호운전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정확하게 어떤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산 170에서 서귀포 간 도로에 113이라는 국도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제주도에서도 노인 보호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유는 거기가 옛날에는 그 1차선, 2차선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시던 노인분들이 바로 집 앞이 자기 일터였기 때문에
거기 감귤 농장에 건너가던 습관이 지금은 6차선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무단 횡단을 하신다는 거죠. 진짜 위험하네요. 근데 이 사실을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관광객들한테 노출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방송이랑 그리고 거리 홍보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이 제주도 지역에만 하던 방송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관광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달하기로 하셨죠? 처음에 관광객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렌트카를 대하니까 거기에다가 봉투를 배치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렌트카 업체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가 자기들이 떠안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팀원들이랑. 그러면 운전자들한테 직접 전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고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하, 허, 호 이런 차들의 운전석 손잡이에다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걸어놓으면 한 분이라도 읽지 않을까?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차에 거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렌터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 렌터카만 골라서 했다는 게 너무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고리 디자인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자이너님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디자이너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씨,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시멍팀의 디자인을 맡은 홍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디자인은 보고 되게 재미있었던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렌트카라는 그 접점을 가지고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이 기획팀에서 굉장히 잘 뽑아주셔가지고 저는 이 문고리 카드를 디자인을 했고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쪽에는 한봉투 챌린지, 한쪽에는 이제 제주 할망 보호 운전 챌린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좀 통일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제 두 가지 다른 아이콘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아, 좋네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특히 신경 쓴 부분. 일단 소재적으로는 좀 PP라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하고 이쪽에 구멍 두 가지가 홀이 있어서 이제 종량제 봉투를 이제 거을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제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내구성을 많이 높이면서도 이 카드가 이제 좀 재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소재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위에 제주도 모양이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은 한봉투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쓰레기를 좀 줄여주십사 하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노란 색깔로 표기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서귀포와 성산 일대 지역이 가장 노인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표시를 해서 좀 더 이제 인지를 시켜드리고자 네. 이 부분이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캠페인이 두 가지 메시지를 되게 많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되게 많아요. 글씨가 되게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이나 아니면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거 그냥 만드는 거에서 지나지 않고 우리 실제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장소를 갔어야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함덕해수욕장, 그리고 김영해수욕장, 그리고 월정리, 그리고 성산 일출봉 이 네 군데를 갔습니다. 되게 많이 다니셨네요. 네. 제가 여기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네, 함덕해수욕장은 그 관광객분들이 요즘에 왜 차박 많이 하시죠? 차박하고 그리고 카페라든지 해안을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부분이죠.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한봉투 챌린지라는 표를 걸었고요. 그리고 성산 일출봉에는 저희가 보호운전 챌린지 이 문구를 잘 보이게 손잡이에다가 다 걸어드렸어요. 확실히 그 지역에 가면 오히려 렌터카 차들이 훨씬 많죠. 제일 많습니다. 진짜 하호가 많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 버스로 오기보다는 자가용이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되게 포인트를 잘 짚어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달았을 때 이게 관광객들이 좋아하실까 혹시 보고 버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 저희가 진행하고 관광객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반응도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클린하우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감사하다고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봉투라는 새로운 리워드를 제공을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렌터카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렌터카 업체를 간 게 아니라 렌터카 타고 있는 시민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시민분들이 혹시 뭐라고 하신 건 없어요? 시민분들이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는 거죠.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포장을 하고 나왔다든지 그리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포장을 해오셨는데 드시고 나서 버릴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차되어 있던 차 뒤쪽에 살짝 두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건 서울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주 관광단지에선 진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교통 문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성산이랑 서귀포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매년 60에서 80분이 돌아가시거든요. 사망사고만입니다. 접촉사고가 아닌 사망사고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구나. 대부분이 실제로 렌터카와 그냥 일반 보행자 사이의 일인가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도민들은 거기 구간이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좀 방어 운전을 하시죠. 근데 그 관광객분들은 거기가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6차선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위험하겠어요.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교통안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관광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메시지랑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고생하셨는데 이 캠페인 어떻게 좀 지속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캠페인을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제주라는 특정 지역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나라 모든 구역에서 노인보호구는 다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육지라든지 여기 제주도라든지 제일 많이 드시는 물이 삼다수거든요. 근데 그 삼다수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요? 쓰레기 때문에 폐수들이 유입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물방울 하나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이 문제까지 다 고민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너무 재밌는 캠페인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노인 보호구역인데요. 지금 제가 멀쩡하게 서 있는 거 보이지만 지금 많이 떨고 있거든요. 제가 사고로 해서 지금 한쪽 다리가 의족이에요. 제가 의족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횡단보도 신호가 짧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젤리장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 머리가 멀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그 무단횡단한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좀 지켜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꼭 보호운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좋은 일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손시명 팀이 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1팀을 넘어가지고 2팀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 팀은 과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냈는지 잠시 후에 좀 뵙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제가 사실은 인터뷰하고 방송 중인 거 까먹을 정도로 그냥 몰입해가지고 서로의 프로젝트를 복귀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팀, 라오 원 팀을 만나볼 겁니다. 텀블러와 관련된 환경 캠페인이라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 소개부터 먼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텀블러 오래 쓰기 캠페인을 진행한 Long Always Only One, 라오원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ong Always Only One? 어떤 뜻이에요? 사실 저희가 환경 보호를 생각해서 텀블러를 구입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텀블러 구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저희는 텀블러 하나를 오래 사용하자라는 뜻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되게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운동하거나 어떤 환경 메시지를 전할 때 텀블러 쓰세요라고만 전달을 하지 텀블러 더 이상 사지 마세요라고는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이미 텀블러라는 게 많이 대중화되고 이 텀블러를 습관적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이 텀블러를 자주 사는 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데요? 텀블러를 제조 폐기하는 데는 플라스틱 컵의 13배, 종이컵의 24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한 환경보호단체에서 얘기하기를 텀블러가 환경보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000번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사용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 팀에서 접근하는 메시지의 방식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를 대단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쓰세요지 다른 거 사지 마세요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행동을 멈춰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혹시 구체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2가지 메시지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Don't buy tumblers anymore, 그리고 One is enough,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의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한국말로 풀었을 때 훨씬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아마 디자이너분이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분 모시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자이너분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라오원 캠페인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디자인 너무 고생해 주셨는데 이 네. 캠페인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캠페인요. 네. 원래 관심이 있었던 주제라고 제가 네, 들었어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비건을 실천하면서 환경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캠페인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저도 한 역할이 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기뻤습니다. 네. 이 캠페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스티커요? 스티커랑 그리고 이 리플렛이요? 테이프에 대해서. 네. 네. 저희는 일단은 메인은 스티커인데 이거를 담으려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환경 문제다 보니까 비닐 사용보다는 종이 사용을 저희는 많이 일단은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이 스티커만 있으면은 캠페인이 저희가 어떤 기획 의도인지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이로 하는 김에 종이에 기획 의도도 담고자 했습니다. 아, 되게 멋집니다. 이 안에 어떤 캠페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가 동시에 스티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스티커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해달라고 텀블러 하나 갖다 놨거든요. 네. 이 스티커 붙이는 게 일반 스티커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받아보신 분들은 이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는지 지금 시연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디자이너님이 시연하는 거를 보시고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2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이게 참 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만큼 되게 예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떼시는데 이게 떼면은 글자가 양면에 따로따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선에 글자가 붙도록 손톱으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문질르시면은 이렇게 한쪽에 달라붙습니다. 글자가 여기는 안 붙고 여기에만 달라붙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데 팁이 있다면 여기 점선이 있어요. 이걸로 수평을 맞추셔도 좋아요. 아니면은 뭐 대각으로 원하시는 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저는 대각선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서 그냥 붙여서 떼시면은 다 글자가 안 붙을 수 있으니까 글자 다 손톱으로 이렇게
네, 재미를 느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너무 예.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설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택배 받아보신 분들 꼭 한번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텀블러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시민들이랑 만났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어디 가셨어요?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는 다물장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거기서 한 200개 이상의 스티커와 리플렛을 시민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어떤 분은 텀블러 오래 써서 버리려고 했는데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 되게 재밌었겠어요. 저도 이거 좀 받아보고 싶은데 디자이너님 아까 붙여주셔가지고 네. 하나 더 받아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 캠페인 도구 때문에 네.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준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다물장이 워낙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리플렛을 나눠줬을 때 이거 마저 환경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머리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받아들여서 좀 환경을 보호하면서 저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비판점이 있지만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가장 작은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네. 다음번에 좀 발전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또 참가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그 행동 자체는 너무 좋은데 집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아려 보시면서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도 텀블러를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 텀블러를 한번 골라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 이제 벌써 2번째 끝났는데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네, 이제 다음 3번째 팀을 만나보면서 총 4팀이 있거든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번째 팀이 자꾸 왜 이 얘기를 하지? 긴장했나 봐요. 이제 중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댓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패드로 계속 여러분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친구분들한테 빨리 접속하라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 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우렁다우렁 팀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우렁다우렁 팀이고요. 저는 어우렁다우렁 팀의 기록자 역할을 맡은 강기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우렁다우렁 뜻이 뭔지? 네, 어우렁다우렁은 제주도 사투리어인데요. 이제 같이 가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네. 제가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일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웠던 주제를 골랐던 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하셨죠? 네, 일단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갖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약간 진행했던 작은 부드러운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말만 들어도 어렵죠.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이라 하면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했나요, 이 팀은? 네, 일단 저희는 저희 팀 내부에 이제 이주민과 선주민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주민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선주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 포인트 지점들을 찾게 되었고 이 갈등 포인트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팀은 토론을 하더라고요. 누가 선주민이고 누가 이주민이고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토론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렇게 젤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사실 제주도에 입도하셔서 1주년 차가 있고 또 2주년 차, 많게는 30주년 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제주도민 그리고 선주민이라고 할지 어느 기준까지를 이주민이라고 할지가 굉장히 모호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대화를 했고 서로 얘기할 때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저 제주 입도 몇 년 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저희는 아직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의 문화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선주민 같은 경우에는 저 제주 입도 몇 년 차예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구분 지으려고 하나? 특별 대우 해달라고 하는 네, 건가? 맞아요. 특별 대우 해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지금 이주민이라고 뭐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건가? 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갈등 포인트구나.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이런 가벼운 대화 안에서도 이런 갈등 포인트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프로젝트 문구를 정하는데 모티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저는 같아요. 이 팀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큰 갈등 요소 그리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장 일상적으로 접근하셨어요. 말 한번 바꿔보자. 그 말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를 말로 하는 캠페인은 좀 재미없으니까 이런 건 만든 것 같은데 네. 이 캠페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캠페인 도구는 장바구니와 그리고 장바구니에 같이 달려있는 택이에요.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주 도민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어디서 가장 이주민과 선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장소를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팀원들끼리 회의를 했을 때 마트가 이주민과 선주민이 그냥 부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실행 장소를 동네에 있는 마트로 정하게 되었어요. 동네 지역 상인들 네, 지역 마트고. 상인들 마트로. 그래서 장바구니가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장바구니가 미디어가 되었던 겁니다. 장바구니에 달려있는 그 택은 뭐예요? 네, 일단 이 택은 이제 디자이너님과 팀원분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항공권을 닮아 있는 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주민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도 사실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권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저희가 태그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태그 중간에 절치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절치선을 통해서 떼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어디서 왔고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 정하고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게 하고 절치를 한 다음에 이 장바구니를 가져갈 때는 저희가 담고자 하는 프로젝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죠. 네,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김봉철 디자이너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겠어요? 네.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우렁다우렁 팀의 디자인을 맡게 된 김봉철이라고 합니다. 네. 캠페인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캠페인 도구 중에 하나인 장바구니는요. 저희 일상적으로 저희 도민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여기서 이 색깔은 이렇게 된 것들은 제주도를 의미하는 제주 감귤색을 메인으로 했고 그리고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생각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캠페인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알리고 싶어서 상세한 내용들은 이 택에다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좀 더 쉽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슬로건과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제주도를 나타날 수 있게 가장 심플하게 정리를 했고, 저희 사투리인 어우렁다우렁 같이 가게 맛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건 좀 여담인데 디자이너님 처음 오셨을 때 이 주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도 원래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근데 서울에서 한 거의 15년 넘게 살다가 이제 막 입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다 보면서 도민들도 계시고 이주민들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런 좀 작은 프로젝트지만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하고 제주도를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이런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걸음 한 걸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포지션이 이주민이세요? 도민이세요? 네, 그냥 제주도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을 그냥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팀도 역시 진짜 지역 동네에 있는 마트에 출격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마트를 최대한 동네에 있는 마트로 섭외를 하고 싶었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다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마트로 섭외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것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저희 동네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가게 옆에 있는 이제 마트에서 진행을 해서 어머님이 조금 도움을 받아서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큰 마트 말고 동네에 진짜 있을 법한 아무 마트나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제안해서 그게 비하인드라고까지 할 것 같고 오히려 취지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남녀노소 되게 많이 왔다면서요? 네, 이주민, 선주민, 그리고 아이부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프로젝트 시간보다 캠페인 시간보다 훨씬 단축돼서 장바구니가 소진되었어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어떤 아이가 제주를 출발지로 적고 제주 도착지로 적었잖아요. 그 친구가 한 초등학생 좀 안 돼 보이는 친구였는데 제주 도민이죠. 그 친구가 제 이주민한테 하는 얘기가 여긴 동물원이 없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귀엽죠. 그런 메시지가 있을 정도로 되게 이 어떤 커다랬던 문제들을 부드럽게 접근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 캠페인이 지속되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주민, 선주민 문제가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캠페인을 실행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작은 캠페인을 실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팀원분들 중에서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주민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도 선주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상황 이런 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좋아요. 저희가 막 어렵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이런 물품 말고 문구 하나 고쳐보자라는 캠페인도 있었어요. 네. 제주도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객하고 할 때 제주도에 이주온 이주민들이 좀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문구를 하나를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선주민들은 그냥 가볍게 참여하는데 이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여길 참여하면 선주민들이 나를 꺼려하진 않을까? 내가 과연 여기에 참여해도 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민 걱정 없이 참여하세요. 여러분도 제주도민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행정의 문구를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캠페인을 같이 이제 프로젝트화 시켜서 문구 제안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마 제주생활공론에서 가장 좀 취지에 적합했던 캠페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물품 없이도 말 하나 바꾸는 것도 공공 캠페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박수를 많이 쳐주는데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우리 조를 향해서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드디어 막바지 네 번째 팀 오멍가멍 팀의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귀여운 캠페인이에요. 아마 사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멍가멍 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멍가멍 팀의 장봉수고요. 저는 이제 이승현 팀장님, 그리고 김미정님, 박란희님, 노효정님, 박지훈님, 그리고 저랑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자로 이제 진주환님, 디자이너 강미준님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캠페인은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산책 문화 만들기 이제 물부엉 가게라고 이제 캠페인명을 정했습니다. 캠페인명 전에 팀명은 무슨 뜻이에요? 오멍가멍 이제 오면서 가면서 이제 제주. 저기 제주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꼭 제주어를 항상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어를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써있지만 반려견과 함께하는 패티켓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려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산책을 시켜야 되고요. 그걸 이제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장소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소에 이제 만약에 반려견이 마킹을 하면 물을 좀 부어서 약간 청결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캠페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캠페인일 수도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패티켓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심지어 배변 치우는 거, 똥 치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마킹하는 것까지 치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거의 설득 포인트가 무엇이었어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 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캠페인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외부로 했었을 때 이제 82분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주셨고,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이 이제 소변을 만약에 반려견이 산책에서 소변 처리를 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서 이제 청결을 위해서가 71%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변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서 이제 숲풀 같은 데서 이제 마킹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만지는 구조물 같은 거에 마킹을 하면 그런 것에서는 이제 좀 물을 붓는 게 좋겠다고 하는 답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팀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히 뭘 치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치우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든 마킹, 오줌을 치우자, 소변을 치우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이라든지 아이들이 움직이는 놀이터 같은 데 산책을 하다가 오줌을 싸게 되면 그거는 물로 좀 흘려줄 필요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캠페인 물품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오픈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이 캠페인을 오픈하면 아마 실제로 하던 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보틀넥을 이렇게 끼우고 이 스트랩이 좀 불편한데요. 이쪽에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제 길게 만들고 된 건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걸 왜 하게 됐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단순히 소변을 물에 흘려주세요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산책을 할 때는 이제 물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려견한테도 이제 마셔야 될 수 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 견주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들고 다닐 때 이제 본인이 먹을 것과 이제 반려견이 먹을 것 그리고 이제 물을 부을 것으로 해서 세 개로 이제 나눠 놨거든요. 네. 저 어떻게 보면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참여가 부담스럽지 않게 만든 게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물 한 병을 들고 가면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1은 나 먹고 3분의 1은 내 반려견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린이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마킹을 했다면 물을 흘려달라. 이런 되게 재밌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디자인해 주신 디자이너님 모시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멍가멍팀의 디자인을 맡은 강미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택배를 받으시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미디어를 선정을 해주셨을 때 첫 번째로 테이프 애견 카페에 설치할 테이블 배너와 그 다음에 실행할 캠페인에서 직접 사용할 이렇게 보틀렉을 이제 미디어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틀렉에서 일단 보시면 앞으로는 물부엉 가게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로 뭔가 친근한 멘트로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치안으로 제작을 해왔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삼다수의 크기로 이 제작을 하여서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내가 먹고 이 정도는 우리 댕댕이 주고 이 정도는 내가 쉽게 부을 수 있겠다. 딱 한눈에 봐도 인식하기 쉽게끔 디자인하는 것을 주요 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접근은 뭐예요? 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끈요. 이 끈은 저희가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은 산책할 때 매우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 목줄도 잡아야 되고 가방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끈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쉽게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 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눈에 뭘 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캠페인 참여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자인 시안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들고 현장에 나갔다면서요? 어디로 가셨어요? 네, 일단 애견 카페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 옆에도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신산공원과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시민공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보통 견주들이 산책할 만한 시간대를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하고 그 시간대에 이제 반려견주 분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시민분들 반응이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처음 듣는 패티켓이잖아요. 소변을 흘려보낸다라는 게. 일단은 신산공원에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저희가 시간대를 살짝 좀 일찍 가서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이거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변을 처리한다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게 상당히 견주들한테도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안겨주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패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려견주도 있고 반려견도 그리고 다 같이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동네에 이제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하려면 뭔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도 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주민분들 보실 때도 약간 우리 동네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도 있고 견주들 입장에는 주변 주민분들이 보실 때 그분들한테 또 약간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구들과 비반려견들이 같이 살아가는 때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에티켓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 지속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카페 같은 데도 테이블 배너 형태로 네. 이제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견주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주민분들도 사실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이 있으니까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서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원 같은 데서 나눠줄 때도 보면 이제 반려견주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강아지도 뛰어놀고 반려견주끼리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나눠줬을 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자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반려견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이런 새로운 패티켓을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전 설문조사 할 때도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특히 애견인 관련 커뮤니티 같은 데도 올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반응을 좀 보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설명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할까요? 네, 이렇게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제주생활공론 가장 작은 캠페인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땠나요? 4가지 캠페인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무척 재밌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주생활공론 이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여러 참여자분들과 시민들과 또 기록자 디자이너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여러 말들을 들었었는데 그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전에는 되게 문제라고 했었을 때 혹은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뭔가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나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 주변에 내 옆에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되게 망설여지고 그걸 꺼내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 제주생활공론을 참여하면서 이게 나만 느끼고 있던 문제나 불편함이 아니었었구나. 내 옆에 팀원분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참여한 시민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걸 이야기 못했을 뿐이구나. 그럼 나도 한번 거대하고 대단한 변화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내 앞에 100걸음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는 충분히 해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쁘고 뿌듯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는 시민분들과 함께 거창하고 대단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일상에서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불편함이나 고민들을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해결해보고 실행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업들에 대한 정보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계속돼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